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부터 바로 출발을 할게요. 네.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께 심층 분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사전 접수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한화솔루션입니다. 아,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너무나도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믿음과 실망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지 저희 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 550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 매수하신 가격이 52,000원이고요. 비중을 또 40%로 두둑하게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하나솔루션 오늘 시장에서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3.4% 하락하면서 45,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이 우리 지수가 좀 올라가는 동안에도 이 하나솔루션의 주가는 계속해서 좀 파란불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뭐 사업구조 개편이라든지 인적 분할 이슈로 또 3월 한 달 동안 거래 정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거래 재개가 된 이후에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좀 6거래일 연속해서 파란불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12.5%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네. 5509번님께서 과거에 태양광 성장성에 이 하나솔루션을 또 몇 번 거래를 또 하셨대요. 아, 네. 그리고 나서 4월 27일에 매수를 또 하셔서 40%를 채우신 것 같습니다. 아, 4월 27일이면 또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접근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어떤 악재가 있나 또 재상승 가능성은 있는가 또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참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전략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분께서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키워드 어떻게 뽑을까요? 유가 급등 전까지 비중 축소. 유가에 대한 좀 포인트를 맞춰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어떨까요? 기대와 우려감 공존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유가 급등 전까지는 비중 축소다라는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하나솔루션의 주가를 좀 체크를 하려면 유가를 같이 좀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되게 중요하죠. 신재생이 언제 필요해요? 신재생이요? 네.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대안 찾는 거잖아요. 그렇겠지. 네. 네. 우리가 친환경 정책으로 가는 거는 정부의 방향인 거지. 우리 민간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경제성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가가 급등하는 구간일 때는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이제 유가가 급락하거나 지금처럼 이제 $70 정도 있는 수준에서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냥 있던 거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유가의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전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받는 구간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재공략을 해서 해야 되는 시점은 유가가 한 $90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그냥 냅둬도 네. 생성이 돼요. 유동성 자금들이. 모멘텀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또 어떤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최근에 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할 것이 없을까요? 원래 제가 오늘 제목을 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 그 비장 카드를 다 썼다. 비장의 카드를 다 썼다. 요거 하다가 네. 요거보다는 유가의 급등 전까지 비중 축소 요거 선택을 한 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훨씬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비장의 카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한 1조 정도 올해 벌 걸로 보이는데 작년도랑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근데 이 기업이 케미칼로 원래 돈을 벌었던 기업이에요. 2020년도, 2021년도만 하더라도. 그쵸. 근데 지금은 그 케미칼로 베팅하려고 하는 사람 없죠. 뭐 시청자님도 뭐 얘기하셨지만 태양광 때문에 태양광. 투자 안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 큐셀 보고 투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 큐셀이 흑자 전환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2022년도 1분기부터 흑자 전환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출이 한 13조 작년도에 나왔는데 여기서 절반이 케미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 큐셀에 관련된 이
태양광 전지 이 모듈 자체에 관련된 이 매출이 증가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케미칼은 거의 뭐 비슷하니까 네. 5조에서 6조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태양광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는 게 이 기업 하는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카드였었던 거죠. 근데 태양광 관련된 거는 어쨌거나 이 기업은 미국 쪽에서 기업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요 가정용으로. 그죠.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게 많이 팔려야 되는데 네. 이 자금률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한 5에서 한 7% 정도. 그러니까 고성장 산업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푸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비장의 카드인 거죠. 야, 태양전지 쪽으로 미국 세액공제 혜택 줄 거야. 친환경으로 가는 거 안 보이냐? 또 그때 유가 $100 갔던 시기였거든. 그리고 실적이 좀 둔화될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여받아. 그러면은 매출의 성장성이 조금 둔화될 수 있지만 이익은 좋아질 거야. 아, 진짜? 이걸로 2020년도부터 주가가 7배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은 한 2배 정도 늘어나니까 7배의 시세, 이익은 2배 정도 늘어났지만 시세는 7배 터졌으니까 그 카드로 계속 버텨준 거죠. 정부로부터 이제 수여받을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뚜껑이 깔렸잖아요. 역시나 똑같네. 역시 케미칼이나 태양전지 쪽 같은 경우에 둔화된 게 확인이 되고 요번에 이익 뭐 돈 잘 벌었다가 나왔잖아요. 네. 아, 이거 보조금 받아서 좋아졌던 거구나. 일회성이. 그러니까 이제 비장의 카드를 다 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그러네요. 다른 카드가 유가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진 가치. 사람들이 급해져야 되는데 급해지려면 유가가 급등해져야 되는데 뭐 유가가 급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어떤 환경이 내가 할 수 만들어져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유가 환경이 급등하기 만들어져야. 전까지는 이 주식에 대해서 높은 밸류를 줄 수 없겠구나. 그냥 그렇게, 그래서 굳이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 구간은 아니구나. 이런 판단과 실천이 더 중요한 관계겠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감산할 수 있는 이제 것도 어떤 아니고. 환경이 만들어져야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때 이제 얘네들을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태에서 오펙이나 이런 데서 더 감산을 하거나 그런 아니면 이슈가 미국의 나올 세가스 때까지는.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더 파산해야 되죠. 근데 추가적으로 더 파산을 하려면 이미 한번 크게 파산을 했잖아요. 2020년도 마이너스 유가 가면서.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가가 $30하고 $40가 다릅니다. 이제는 $60하고 $80 정도의 이제 레벨이 좀 높아졌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좀 맞다 보는 겁니다. 이 친환경이라든지 IRA 혜택에 대한 이제 카드를 모두 다 반영을 한 상태에서 유가 급등에 대한 수혜를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기대와 우려감이 공존한다라는 키워드였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조금 더 큰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3분기 연속으로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대감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이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IRA에 대한 수혜 기대감일 텐데 결국 이제 또 이 3분기 연속 최대 실적, 그 다음에 올해에도 견조한 실적이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나 IRA에 대한 이런 보조금들이 또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기대감은 반영이 된 상태인데 우려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생각보다 미국의 태양광 보급률이 꽤나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내년까지 태양광 모듈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이제 공급이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2024년에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IRA로 인한 실적 기대감은 있었는데 2024년 넘어가면서 태양광 모듈이 계속적으로 공급 과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최근에 굉장히 좋지만 고점 찍었다라는 이러한 우려감이 지금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우려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솔루션이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고개를 좀 꺾어주고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역시나 저는 이 실적도 실적이지만 약간의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조금 더 이 친환경 에너지 쪽에 집중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야 될 거고, 그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뭐 이제 추가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지정 확정 리스크가 커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진다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쪽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IRA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됐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적에 대한 반응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굉장히 이제 눈에 보이게끔 과시화되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2024년까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 어느 정도 좋았던 것들은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들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기대감을 키울 만한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내년에 오히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이 대체 에너지 쪽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해줘야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어느 정도 고개를 꺾어주고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에 집중할 만한 상황이 또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실적에서 또 IRA가 반영이 돼서 기대감이 좀 크게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까지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으면 김정수 전문가님. 예.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케미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 실적이 감소했다는 기사를 좀 봤거든요. 거의 80% 가까이 감소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하나솔루션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요? 케미컬은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그거 보고 투자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게 주가 밸류에 영향 끼치지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케미칼이라는 사업 자체는 네.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 약간의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약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뭐 이런 노트북이나 옷을 입거나 페트병 하거나 이런 게 화학 기본 소재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네. 그 기업들한테 파느냐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파느냐에 따라서 B2B냐 B2C 쪽이냐 이거에 대한 건데 이건 기본적인 매출 구조가 5, 6조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버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지 이 사업이 무너지느냐 이런 게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하나솔루션이 만약에 랠리가 펼쳐졌었다고 한다면 네. 태양광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하나솔루션이라는 이 기업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케미컬이 주 포인트였다면 네. 투자가들이 그것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야 케미컬 이번에 실적 떨어져 됐고 하나큐셀 이번에 매출 늘었어 안 늘었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케미컬 사상 최고치 실적 됐고 하나큐셀 이번에 이익 흑자 전환 됐니? 이게 더 관심 사항이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 정도 되는 거죠. 그건 뭐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텀의 역할을 합니다. 태양광 하나큐셀이 실적 부진이 나오거나 좀 매출이 둔감되더라도 케미칼로 이 정도는 버는데 그럼 이 정도 시총 한 5조는 방어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좀 이렇게 방어하는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질문도 잘 하신 건데 네. 그건 이제 신경 방어가 안 써도 된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서 올라가셨으면은 시장에서는 관심이 시장에서는. 없으니까. 저희가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큐셀의 그 이익 증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익. 매출 계속 늘어나는 게. 근데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공급 가잉 이제 네. 임박했다고. 벌써 자금률 지금 70%까지 올라오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요번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큐셀이 작년도 매출을 올해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겁니다. 요거 그럴까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알고 파는 거예요. 재료 던지면서.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훨씬 더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보조금을 축소한다라는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태양광 기업들도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우려감들이 일시적인 리스크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요소다라고 이제 생각을 그래요?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태양광 제품들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도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인페이즈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원래는 시장 무관하게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 주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거죠.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이유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태양광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매력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에 이제 뭐 전기 공과금을 내는 데 있어서 네. 태양광이 매력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여기서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태양광에 대한 매력도가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2차 전지와 태양광은 전혀 이제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다르게 봐야 되냐면, 사실 태양광은 중국이 완전히 꽉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크게 수혜를 보고 있는 건 미국에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 빠짐없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제 이 미국의 완성차가 또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상당히 크게 수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태양광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태양광 인프라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손을 안 거칠 거냐? 결국에 태양광 인프라 만들려면 중국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워낙에 이제 물량 공세를 하는 나라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이 크게 뛰어오를 수가 있을 것인가. 네네. 어느 정도 이제 하나큐셀이 분명 이 미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는 하나 워낙에 이제 중국에서 저가 물량 공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와 태양광을 살짝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미국 쪽에서도 태양광 기업들이 이제 주가 폭락하는 지금 이러한 그림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그렇게 주가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줄 수가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태양광 기업이 하나솔루션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하나큐셀이 대표적인 건데, 지금 상태에서 또 이 중국이 워낙에 꽉 쥐고 있는 기술력과 그 다음에 물량, 뭐 공급,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쥐고 있는 쪽이라서 결국에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중국 쪽이 너무 좀 손을 쥐고 있다 보니까 또 좀- 우리나라 기업이 네. 경쟁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 주어야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당분간 주가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하나솔루션의 이런 주가 부침이 단기적으로 바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비중도 좀 많으신 편이고 이미 손실을 10% 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투자 전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 그러면 이 하나솔루션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이에요. 비중 축소. 네. 네. 지금 10%면은 한 12% 먹으면 계좌 복구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종목이 30% 이상 손실 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계좌 복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네네. 30% 손실 나면 50% 수익 나야지 복구되는 거고, 반토막 나면 50% 나면 100% 수익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반토막 나왔던 주식들은 안 좋았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더라도 제일 늦게 되죠.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52,000원에 지금 45,000원이면 마이너스 이제 10% 정도 되는 거면 네. 지금 구간에서 얼마든지 수평 이동하면 금방 복구될 수 있는 주식들 수두룩해요. 배터리가 훨씬 더 빠를걸요? 이번에 똑같은 가격 조정 나오면. 네. 하다못해 반도체가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비중을 저는 좀 줄였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5만 원을 일단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좀 반등이 나오면 그냥 이익 증가하고 있는 게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딱 보이는데 체질 개선 완전히 되거나 그런 기업 해야지 살아나요. 훨씬 더 보고 빠르고.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 500원 빠져도 저는 손절 의견입니다. 그러네요. 수평이동 해야 된다, 네. 빨리. 네. 그럼 짧게 한 가지만 더요. 만년필님께서 왜 이렇게 그러면 계속 또 물어봐요? 하나솔루션 4만 원 초반대에 매수를 하는 건 어떠냐라고 하셨는데 그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4만 원 정도 되면 사겠다. 10%선 정도 되잖아요. 네. 반대 의견, 제가 그 아니라는 의견을 줄까요? 아니면은 그 매수라는 의견을 줄까요?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딱 분위기를 봤을 때. 안 안 될 것 될것 같아요. 같아요. 아니요. 매수하러 갈 겁니다. 매수할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데요? 왜 매수해요? 그러니까 5만 2천 원에 사니까 반대 의견인 거고, 4만 원 깨지면은 초반이면. 그때는 전 또 매수 의견이지. 그러면은 네. 직전 저점이 3만 7천 원이라서 그런 거냐. 네. 아니, 저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손절 의견 못 주죠. 저기서부터는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아니, 단기로 사도 돈 벌고, 중장기적으로 저 자리에서는 그냥 계속 사야 되는 자리에. 지지가 돼. 지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도 사야 된다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뭐, 배터리나 얘네들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면 안 되지. 좀, 비중 자체를 좀 얕게 사야지. 그래요? 그 키워드가 딱 나와야 된다고. 지금 제가 아까 방송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유가?
아니죠. 이 기업 투자할 때 어려워. 케미칼 보고 하는 어려워. 거 아니잖아요. 네. 네. 뭐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신재생, 태양광. 하나큐셀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큐셀 적자대 밸류예요, 저 때가. 아. 그러니까 지금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적자대 저자를 되면 살 생각을 해야지. 최저점을 의미하진 않지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부에서 막 팍팍 밀어준 산업군들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인 현금 흐름이 돌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잘 사야 되는데 우리가 저점은 모르지만 그냥 그 좋은 기업들은 적자 밸류에 사면 다 돈 벌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간에 사놨다가 요것도 사놓고 요것도 사놓고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터지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이 신규 매수에 대한 꿀팁까지 전해드렸고요. 김영희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도 알아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보유기는 보유인데 네. 44,000원 이탈 시에는 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이제 저가를 확보를 했었던 게 45,2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전에 돈이 좀 들어왔었던 구간 자체가 한 44,000원 구간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이탈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는 한 3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쭉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럼 지금 딱 현재가가 또 매물 구간이 될 겁니다.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기는 지켜보되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 안 나온다, 이탈하는 흐름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저점에서 만약에 이제 혹시나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 자리에서는 또 이제 바로 산다라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쪽에 집중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 이제 딱 한 45,000원 정도 목표가로 또 이제 설정을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일단 저점 이탈 시에는 저는 뭐 비중 축소도 아니고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저점 잡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45,000원 정도 매물 구간에 한번 이제 이 목표가를 노리고 대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깨지 않고 좀 버텨주면 목표가 어디까지 가져가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로는 5만 원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5만 원. 같고요. 5만 원. 이제 2차로는 5만 5천 원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나솔루션이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사실 너무 두텁거든요. 네. 그러니까 5만 원대 이상의 이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구간을 한동안 뚫어주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반등 나온다, 그러면 땡큐하고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모두 하나솔루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리스크 축소, 우리 손실을 조금 더 줄여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투자 전략을 전해주셨네요. 자, 그럼 두 분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요, 유가의 포인트 주셨습니다. 유가 급등 전까지는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목표가 5만 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4만 5천 원입니다. 김영희 전문가님께서는 기대와 우려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내려갔을 경우에는 바로 손절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체크해 드렸어요. 4만 4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5만 원과 5만 5천 원입니다. 반등 시에는 빠져나오는 전략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